오늘은 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리, 뭐 음악, 뭐 말소리, 소음, 음향, 뭐 이런 소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갈래 정도 있겠다. 하나는 예술적인 접근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접근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기준으로 한, 인간이 일체의심주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인식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도 과학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이거 이제 다 한번 이 제가 요 마이크로폰 안으로 들어간 것이 부호화된 다음에 그 부호화된 것이 0과 1을 통해서 쫙 전송이 돼서 다시 한번 그 부호를 이 해독한 것을 여러분들 귀로 이제 듣는 거죠. 부호화된 것을 듣는 거죠. 알아먹을 수 있게, 그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건 오늘은 얘기를 안 할 거고, 과학적인 거하고 알아먹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차이, 즉 데시벨과 후원의 차이예요. 데시벨은 과학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이라면은 후원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람의 소리, 인식과 관련된 개념이란 말이죠. 자, 우선 소리는 지금 이런 공간에 지금 저 꼬망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이제 들리시죠, 조금? 저는 이제 잘 들리는데 마이크로폰까지 이제 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 공기가 있었단 말이죠. 공기라는 그 매질이 결국은 요 밀도, 요 밀도가 맥동하는 거죠. 맥동을 하는 거죠. 맥동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파동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수치화되고 또 정합적으로 세상을 잘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런 빛 같은 것도 파동으로 하지만은 소리도 이제 파동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소리는 어떤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과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소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예, 주파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악적으로 얘기할 때는 피치, 야, 피치가 높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피치. 피치라고 그냥 음의 높이, 음의 높이라고 합시다. 피치라고 하는 게 개념을 또 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주파수. 근데 우리는 주파수 중에서 대부분의 주파수는 못 듣고 좁은 범위만 듣는 거죠. 한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까지. 이 주파수를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들을 수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쥐라든지 돌고래라든지.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20에서 2만 정도의 헤르츠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폭이라고 하는 건 소리의 크기예요. 내가 좀 크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작게 소곤소곤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진폭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이게 과학적인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를 어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 소리의 크기 자체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너무 막 이 큰 수로 막 이렇게 커져 버리기 때문에 로그 함수 값을 씌운 게 데시벨이에요. 데시벨. 근데 이 설명 로그 함수 요거 설명을 너무 좀 엉성하게 한 것 같네. 그러니까 로그 함수로 씌우는 이유는,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는 결국은 수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데시벨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소리에 대한 뭐 하나 일종의 어떤 그 물리학적인 그런 기준, 척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 주파수를 듣고, 이제 크기로 봤을 때 크기 측정이 이제 그
데시벨로 봤을 때는 120 데시벨까지는 듣는데 120 넘어가면 이제 고통스럽고 그 위쪽 데시벨은 어차피 구별을 못해.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문일 뿐이야, 고문. 소리로 고문.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런 게 이제 고문일 수가 있고,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그 물리학적인 헤르츠라든지 아니면 데시벨이라든지 이렇게 지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함정이지. 사람은 자기의 틀로 세상을 해석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부호화된 걸 다시 듣는 거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결국은 색깔하고 조도, 이 두 가지 RGB하고 이제 빛의 그 정도를 가지고 다 숫자 매겨가지고 RGB 각각 몇 숫자 매기고 조도 몇 숫자 매겨서 그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의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눈에 이제 색깔을 지각하는 그 시각세포하고 또 조도를 지각하는 그 두 가지 하고 뭐 이제 생체에 관련된 거, 24시간에 관련된 거, 이런 종류의 그 시각세포들이 한 5종류가 있어요. 5종류가 이제 크게는 그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색과 조도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도 들을 때 우리는 각 주파수를 다르게 들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고음은 작게 해도 잘 들어요. 주파수가 높으면은 가청 음역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걸 가청 음역이라고 하죠. 주파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멜로딕 스피드 메탈 아니면은 파워 메탈, 그 시기에 이제 고음 락커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이후지만은 이제 하현우 같은 고음을 굉장히 잘하는 가수들이 있고, 고음은 그 음압이 높지 않아도 잘 들어. 인식하는 거. 그 인식하는 걸 기준으로 한 것이 바로 데시벨이 아닌 폰이라고 하는 폰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1000 헤르츠를 인식하는데 인식이 딱 시작되는 점, 거기부터 이제 값을 매기는 거야. 근데 1000을 하는 거에서랑 100이나 20을 하는 거에서랑 인간은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야.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1000 그리고 4000 이렇게 가면은 실제 소리 크기는 크지 않아도 알아듣는 거야. 하현우가 하는 소리라든지 김경호가 내는 소리를 알아듣는데 이제 낮게 이렇게 하는 걸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거는 소리 자체가 작으면은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 그래프가 대개는 그 주파수가 높을수록 인간은 인식을 잘해요. 그러나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그래프가 조금 꺾이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또 이제 완전히 좀 다른 형태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청 영역 내에서는 높은 소리를 잘 듣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낮은 소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어도 잘 통과가 돼. 높은 소리는 예를 들면은 왼쪽 귀에서 들리는 높은 조그만 소리를 오른쪽 귀에서 못 듣고, 내 머리 때문에, 내 머리가 장애물이 돼서. 반대로 오른쪽에서 들리는 작은 고음을 왼쪽에서 못 들을 수 있지만 저음은 만약에 들을 수만 있는 크기라면은 그런 것이 장애가 안 돼요.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얘기고, 어쨌든 요약하자면은 인간은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모든 감각이 사실은 인간의 틀로 감각을 하는 거예요. 지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자의 눈, 진돗개의 눈으로는. 그러나 인간의 귀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주파수 그리고
데시벨, 헤르츠와 데시벨이 객관적인 거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주관적인 것은, 그러니까 박쥐라든지 돌고래는 이제 완전 다른 또 주관적인 세계가 펼쳐지지, 인식의 틀이 펼쳐지겠지만은 우리는 가청 영역 내에서 헤르츠가 대략적으로는 그래프상 약간의 그 기울기 변화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헤르츠가 높은 고음일수록 김경호, 하현우, 또 김종서, 너무 옛날로 가나 홍서범 이런 고음일수록 실제로 소리가 크지 않아도 잘 인식을 해. 그리고 저음이 되면은 더 많은 더 많은 어떤 크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아니다. 보고 듣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시벨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인간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폰이라고 하는 인식 가능한 정도, 주파수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그 그래프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소리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수긍이 되고 인간을 잘 설명하는 설명일 수 있죠. 물리학적인 객관적인 설명보다. 그래서 오늘은 데시벨과 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